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교육 및 상담 메일을 받아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금 2억을 그대로 날리고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앞으로 투자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 내 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으신 것이죠. 아쉽지만 이는 전세 계약을 할 때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와 함께 새로운 환경의 설레임도 있겠지만 먼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 잘 살고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 재산인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집도 비워줘야 합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쫓겨나가기까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을 대충 확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살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전세금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드디어 잔금을 내고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TV는 어디에 설치하고 소파는 어느 쪽에 놓으며 방은 어떻게 꾸밀까? 관리실에 차량 등록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놓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늦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그 사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니 담보로 잡은 집을 법원에 팔아달라고 경매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매로 팔린 집의 낙찰금은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은행?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우리 집 주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전세계약 잔금 치르자마자 담보대출을 받을 리가. 아니에요. 네, 아닌 건 당신이 아닙니다. 사기는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당합니다. 눈 뜨고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어떤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하느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모두 들어있으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중에 집 주인이 바뀌어도 주거의 존속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매매로 또는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면 집 주인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때 나의 계약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새로운 주인에게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살 수 있고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계약, 인도, 전입신고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이사를 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 날짜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전입신고를 3월 5일, 은행 대출도 3월 5일에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대항력은 3월 6일 00시에 발생하므로 근저당권보다 늦어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주거의 존속과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제 전입신고가 중요하고 바로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또한 만약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대항력의 조건 하나를 상실하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새롭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낙찰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날짜라는 뜻으로 주민센터,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확정일자가 아닌 전입신고 날짜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로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오전 00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라는 선행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로 3월 10일 전입신고, 3월 1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은 3월 11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3월 10일 전입신고, 3월 9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기준인 3월 10일 0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항력 요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확정일자도 효력을 갖습니다. 3.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보호해주고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은 영순위로 보호해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보증금을 낼 정도의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5천 이하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고 보증금 중에서 보호해주는 일정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설정 일자인데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부터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니까요. 경매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최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대항력, 배당 요구 이렇게 기억하세요. 최우선 변제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에 기입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역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3가지 1. 대항력 2. 우선 변제권 3. 최우선 변제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